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검은 황금, 석탄을 캐던 광부들. 사람들은 그들을 두고 말합니다. 막장 인생. 임금 인상 문제, 그다음에 의용노조 물러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공권력 개입을 이제 강력히 규탄한다는 거.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4일간의 투쟁.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머리 딱 이래 쥐고 물을 들여붓는데 학력 없이 물을 먹죠. 부부하이 그게 됩니까? 1980년 4월 사북. 그해 봄,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지금은 인구 7,000명의 작은 읍이지만 석탄 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1980년에는 인구 5만 명의 탄광촌이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의 뿌리관은 탄광촌 주민들의 역사를 담은 곳입니다. 사북의 광부들이 막장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가족들과는 또 어떻게 생활했는지 생생하게 재현해 놨습니다. 사북역에서 이 화차에다가 석탄을 싣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좁은 갱도를 따라 수백 미터를 내려가야 하는 암흑의 지하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석탄가루 날리는 갱도 안에서 다발인지 석탄가루인지도 모르고 도시락을 먹으며 탄을 캤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탄을 공급하는 고마운 산업 역군들이었지만 광부들에 대한 처우와 복지는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낮았고 잦은 발파 작업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직업병인 진폐증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죠. 이처럼 채탄 작업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갱도 매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광부들은 갱도의 막다른 곳, 막장에서 마지막 희망을 캐며 가족을 위해 온종일 석탄가루를 뒤집어쓰며 일했습니다. 광부가 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그다음에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그 당시로 얘기하면 빽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광부가 됐습니다. 올 때 갈 데가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주들이 이걸 잘 알아요. 저 사람들의 형편을. 그러다 보니까 결국 광부가 되는 날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고 임금을 착취당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산업전사 위령탑. 석탄 생산 과정에서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영령을 기리고자 세운 탑입니다. 위령탑 뒤편에는 해마다 탄광에서 목숨을 잃은 광부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고 그 한켠에 순직자 현황판이 걸려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해마다 100명 이상, 때론 한 해에 300명 이상의 광부들이 막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일할 적에 진짜 많이 꺼냈어. 내 손을 꺼낸 신체도 엄청 완전히 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생산이 먼저야. 그러니 사람이야 죽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탄만 많이 캐면 되고 생산 기록만 많이 오르면 되는 거야. 탄광촌으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사북도 석탄 합리화 정책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석탄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내리막을 걷다가 2004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옛 사무소는 자취를 감추고 잡초만 무성하지만 석탄 산업이 에너지 산업을 주도했던 1960, 70년대 동원탄좌 사북광업소는 한 해에 16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영 이쪽으로 탄광이었습니다. 철목과가 있고 저쪽으로 이제 경리과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동원 탄좌는 5.16 군사정변 이후 이 땅에 몰아닥친 경제개발 정책과 함께 탄광 개발이 본격화되던 1962년 설립됐고 사북광업소는 그 이듬해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석탄 산업에 대한 국가 육성 정책에 따라 많은 지원을 받으며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전체가 다 탄광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 제일 밑에가 650, 그 다음에 710항, 그 다음에 820, 그 다음에 875, 970. 그 위는 전부 다 하청을 줬다고 여기서. 979, 970까지만 지정해서 운영하고.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650 그런 것은 뭔가 그러면 해발 650을 얘기하는 거고 710판 그러면 해발 710m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1980년대 초 국내 전체 채탄량의 10%에 육박하는 석탄을 사북광업소의 광부들이 캐냈고 이렇게 캐낸 석탄은 사북역을 통해 전국으로 수송됐습니다. 정부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석탄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지만 기업들의 광부에 대한 처우는 형편없었습니다. 우리나라 탄광에서는 어디에도 없는 암행 독찰조라는 걸 둬가지고 암행 독찰조는 그러니까 사장의 친인척입니다. 그 사람들로 둬가지고 24시간 그 사람들은 광부들의 사생활부터 직장까지 전부 다를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일이 회사에다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징계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 대해서 무슨 뭐 불평 불만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게 되면은 다 보고를 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데 뭐 심하면 해고도 있겠지만은 90% 이상이 전부 다 임금 30% 감봉입니다. 그러면 임금 30%를 감봉해 가지고 어디 뭐 국가에다가 헌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착취착복입니다. 3교대로 근무해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광부들은 되도록 탄광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지냈습니다. 동원 탄좌 사북광업소에는 새마을, 중앙, 지장산 3개의 사택이 있었고 연립식 주택 한 동에 5가구가 살았습니다. 석탄가루를 한가득 뒤집어 쓰고 온 광부들에게 씻을 수 있는 물이 필수. 하지만 해발 800m 중턱에 지은 지장산 사택의 경우 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산에서 흐르는 개울물을 식수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물만 많으면 사겠는데 물이 없어서 제일 걱정이더라고. 지장은 살 때는 사람도 알지요. 돼지야 돼지. 아무리 집에서 지 신들 얼굴이 시커먼 게 눈이 시커먼 게 몸뚱이가 시커먼 게 뭐 지들 뭐 목타 있어 뭐가 있어. 그 아파트랑 딱 이렇게 연립주로 딱 지 가지고 뭐 아무 어디 뭐 가려운 데도 없고 그 씻는 것도 정지해서 벗겨서 씻어야 된다. 1980년 당시 광부들이 지내던 사택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 제작진은 당시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열악한 사택이었지만 그나마도 부족해 회사는 마을에 민가주택을 사들여 광부 가족이 생활하게 했습니다. 보통 6, 7명의 가족이 이 좁은 방 2개에서 지냈고 수도가 없어 인근의 공동우물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관시받고 착취당하고 얘기 한마디 못하고 이런 데서 처박혀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게. 참 눈물겨운 광부들의 삶이래요. 광부들은 온갖 서러움을 참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했지만 인격적 대우는커녕 그저 탄을 캐는 도구로만 여기는 회사와 그런 회사와 유착된 이른바 어용노조에 대한 불만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1980년 4월 16일 급기야는 동원 탄좌 사북광업소 광부 20여 명이 상경해 서울 창신동 전국 광산노조 사무실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투쟁하는 사람들 보고 그래 이제 내려가서 선거도 다시 하고 임금 인상도 다시 어떻게 이제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그 투쟁하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그래 결국 이제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전국 광산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러면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이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전부 다 여기서 해산하고 내려가라. 한편 1980년 4월 18일 오후 동원 탄좌 사북광업소 노조 지부장과 광부들이 사북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노조 지부장 퇴진 문제로 시비가 붙었기 때문. 지난 1년여 동안 광부들은 노조 지부장 직선제와 노조 개혁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 시간이 지날수록 광부들의 항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사북파출소장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려며 사흘 후인 21일 노조 집회 허가를 약속했습니다. 밤은 이제 어두워지는데 막 와와 소리 나고 뭐 야단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집회 허가를 4월 21일 날 다시 내줄 테니까 그 당시는 그 계엄하기 때문에 집회 허가가 나야 이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21일 날 이제 집회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집회 허가를 해준다는 걸 말로 하지 말고 각서를 써가지고 달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나가서 이거를 낭독하고 그래 이제 해산을 시키겠다. 그래 이제 지서장이 각서를 써줬어요. 4월 20일 오후 2시에 집회를 해준다. 그래 나와서 이제 그 광부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4월 20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 그래가지고 다 이제 해산을 한 거예요. 4월 21일 오전부터 노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광부들이 3355 노조 사무실 안과 밖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 노조 집회가 불어된 것을 알게 된 광부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정성경찰서 소속 사북경찰이 광부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서울 갔다 온 사람이니까 안에 싹 들어가 있었어요. 있다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이러다가 뭐 집회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왕상왕상 할까 이래요. 그래 한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이러니까 뭐도 있다. 저는 뭐 형사다 뭐 이러니까 저놈 잡으라 이러니까 이 사람이 유리를 푹 깨고 차를 딱 세워놨다. 창문 열고 차 딱 올라가니까 차가 외항하고 막 사람이 뭐 매달리고 난리가 났댔죠. 사법경찰을 태운 지프차가 달아나려 하자 광부들이 차에 올라타 진로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지프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일로 넘어서 일로 오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앞을 이래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싹 도망을 간 거예요. 민주경찰이 사람도 안 난다 하니까 뭐 사람들이 와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다 나왔죠. 나오니까 차는 어디가고 없고. 지프차가 그대로 군중 사이를 밀고 나가면서 광부들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차에 지인 광부 한 명은 허리와 다리에 치명상을 입었고 또 다른 한 명은 골반 골절상을 당해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며 철과상을 입은 광부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한의 인간대접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광부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습니다. 광부와 광부가족, 하청업체 광부, 그리고 주민들까지 합세해 사북경찰서로 몰려갔습니다. 경찰차가 사람을 치우고 달아나는 바람에 광부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사북지서가 다 파괴되고 이제 이렇게 됐던 겁니다. 사북지서가 파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광부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동원탄자 본사 그러니까 건물을 또 파괴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됐고 그 이후 이제 이 사북 이 시내를 거리 행진하면서 이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사북 파출소를 점거한 광부들과 주민들은 사북 광업소와 노조 사무실, 회사 간부와 노조 간부 사택을 파괴하는 등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 그다음에 그
의용노조 물러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공권력 개입을 이제 강력히 규탄한다는 거, 뭐 그거였죠. 진실화해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정보기관과 경찰 행정당국이 노조 선거에 수차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회사와 노조 간부, 경찰들은 일상적인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안경다리라 불리는 이곳은 사북읍내에서 동원 탄좌 사북광업소로 가는 유일한 길목입니다. 이곳을 빼앗기는 건 탄광을 빼앗기는 거나 다름없었죠. 4월 22일 아침부터 광업소 일대를 완전히 장악한 광부와 주민들은 안경다리 통로를 갱목으로 가로막고 1,500여 명이 안경다리 위쪽 철도길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한편 강원도 경찰국장은 사북파출소가 광부들에 의해 피습됐다는 연락을 받고 강원도 내의 경찰 병력을 모아 사태 진압을 위해 사북으로 달려왔습니다. 4월 22일 오전 11시경 300여 명의 경찰들이 안경다리를 지키고 있던 광부들과 격돌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광부들은 패탄석, 갱목, 철로변에 돌 등을 던지며 거세게 맞섰습니다. 야들이 뼈세총을 쏴나니까 저 맵지. 저 5인가 너인가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 저 올라가면 뭐 올라가지. 그 배 나와야 되는데 배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나오는데 돌고 던져버리 맞았어. 맞아가지고 썩 절여졌는데 그래서 내가 저 있다가 요 나와 이래 보니 그래. 여기서 내가 쳐다보고 손을 이랬거든. 사람 죽었다고. 그래 돌 던지지 마라. 그래 돌 안 던져서 그 사람을 끌려갔답니다. 안경다리 투석전으로 불리는 이 충돌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경찰 병력은 사북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한편 광부들과 경찰들의 유혈 충돌로 항쟁이 격화되는 상황인데도 노조 지부장이 나타나지 않자 결국 광부와 주민들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노조 지부장의 사택을 찾아갔지만 지부장은 없고 옆집 침대 밑에 숨어있던 그의 부인을 발견해 끌고 나왔습니다. 경비실 앞에다가 그 기둥이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다 그 양반을 묶어놨었죠. 부인을 볼모로 잡아두면 노조 지부장이 나타날 거라 기대했지만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광부들은 폭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뭐 누구를 막론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사람이 모든 일을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이 그런 옥의 티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뭐 누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까. 사북에서 발생한 사건을 두고 당시 언론들은 무법의 사인, 공포의 탄광촌, 사북 난동으로 표현했고 사북은 무장을 한 광부들에게 전거된 무질서와 무법이 활개치는 공포의 거리로 묘사됐습니다.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왜곡된 것이었지만 당시 노조 지부장의 부인에게 폭력 행위를 한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이후 광부들의 순수한 노동 항쟁이 폭도들의 난동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광부들 스스로 무기고와 화약고를 지켰습니다. 당시 사북광업소 무기고에는 예비군 연대급 병력이 무장할 수 있는 소총과 실탄 10만여 발이 보관되어 있었고 탄광 화약고에는 발파용 다이너마이트 수천 톤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당시 그 연대인데 예비군 연대인데 무기고에 무기도 있고 뭐 심지어 수리탄 뭐 총탄도 다 있고 그런데 그걸 안 건드렸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조직적으로 그 당시 그 무기고 그것도 화약고 이걸 지켰다니까. 지금 그 광업소 쓰는 폭약이 3,000몇 톤이 있어서 그거 터졌으면 이게 없어졌어 여기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지킨 거야. 교대로 지키고 했다는 거는 진짜 우리가 잘한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건데. 광부들과 주민들의 항쟁으로 사부급이 치안 공백 상태가 되자 광부, 회사, 정부 간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22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24일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한 6시경 돼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날 밤을 새우면서 4월 24일 날 새벽 4시에 협상이 끝이 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협상이 끝나고 그다음 날이 새기를 기다려가지고 아침 8시에 이제 그 협상 장소로 강원도지사하고 이제 내려갔죠. 회사는 부상자 치료비며 보상비, 피해주택 복구비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경찰 당국은 이번 사태 수습에 절대로 실력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11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원만한 합의 후 광부들은 예전처럼 탄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정부는 합동대책반 조사를 통해 사북 사태의 원인을 기업주와 노조 간부 횡포 그리고 기관의 편파적인 간섭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4일간의 사북 항쟁은 이른바 막장 인생이라는 광부들의 처참한 삶을 세상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사태 수습에 절대로 실력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노사정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시위 시작 때부터 주동자에 대한 은밀한 내사를 벌여 주동자 명단을 작성하였고, 계엄 당국은 1980년 5월 6일 계엄 공고 제5호를 근거로 사북 사건 합동 수사단을 꾸렸습니다. 사북 항쟁에 가담한 광부와 주민 200여 명을 정성경찰서에 연행했습니다. 연행된 광부들과 광부 부인, 주민들은 물고문 등 온갖 잔혹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고문을 뭐 하나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고문, 그다음에 여기 이제 각구목을 이렇게 넣고 여기를 밟아요. 여기를 밟은 거. 그다음에 이 탄광에서 쓰는 에어 호스라고 고무 호스가 이런 게 있어요. 1m짜리 고무 호스인데 그걸 가지고 덩어리를 여기를 막 팍팍 치는 거예요. 때리면은 고무 호스로 때리는 거는 처음에는 무지하게 아파요. 한참 맞으면 말이죠, 아프질 않아요. 화끈하기만 하다고. 그래, 그런 고문. 그다음에 여기다가 열 손가락에다가 이제 그 끼고 그 연필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무지하게 아파요, 이것도. 그런데 다른 거는 뭐 다 그렇더라도 하여튼 물고문이 최고 힘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까물새다 일어나니까. 당시 사북광업소의 광부였던 안원순 씨도 1980년 4월 사북항쟁 당시 합동수사단에 연행돼 고문을 받은 피해자입니다. 40년 전 일이지만 여전히 끔찍하고 치가 떨립니다. 구두발 역을 해가지고 이빨이 보여서 이렇게 뛸 때 보았어요. 그래서 저 들어가니 뭐 밥도 못 먹고 그래갖고 나는 죽을 그 사람들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도 걱정이 됐다니까 막 죽을 쏘고 그래서 밥을 못 먹으니까 입이 이렇게 먹어가지고 구두발로 막 여기 이빨을 차가지고 피가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닦아주고. 안원순 씨는 1980년 4월 16일 동료 광부들과 서울에 있는 전국 광부 노조 사무실로가 투쟁했습니다. 이빨 이런 것도
밥을 못 먹고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털리로 해줘야죠. 다 빼고. 5월 9일 밤 10시경 정성 경찰서로 연행돼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당했고 풀려난 후에는 회사의 보복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저 막장 일이 나쁜 대로 그냥 나가란 말은 못하고 해고는 안 시키려고 하는데 맨날 그런 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아주 제일 험하고 심한 일을 예, 돈벌이도 대단하고 그런 데 일을 시키니까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안 한다고 얼씨구 줬다가 해고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해고만큼은 새끼들 뭐 학교도 다니고 그러니까 하려고 뭐 일을 계속 했었죠. 1980년 4월 항쟁에는 광부들만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원순 씨의 아내 서양덕 씨 같은 광부의 아내들도 밥을 해주며 힘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그랬다는 이유로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성고문 등 끔찍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거의 한 달간의 폭력적인 조사 이후 광부 20여 명이 재판에 회부돼 이원갑 씨 등 7명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타결 이후에 5월 17일 계엄 확대 국면으로 가기 전까지 당시 계엄 당국에서 계속 이제 이 상황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사복에 대한 후속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당시 주동자라든지 이걸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을 이제 잘라버리는 이 조사, 수사, 구속 사태는 이제 한편으로 또 지금으로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또 과정이었대요.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80년 4월 사북 사건에 대해 계엄 당국이 과도한 공권력으로 노사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국가가 당시 연행 구금된 관련자와 가족들에게 가한 인권 침해와 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사북 노동 항쟁은 정말로 뭐랄까 순도 100%입니다. 이 사북이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이렇게 조명받지 못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복권되지 못하고 또 보상받지 못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 정말 이 사건 관련자들이 아무도 적어도 사회 주류와는 전혀 연이 닿지 않은 사람들만의 항쟁이었기 때문에 지금껏 그렇게 뭐 단순히 폭도, 린치 이런 걸로만 기억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Thank you.